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론정보문화학부 공상학번 박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문 고전 읽기 모임을 1년 그리고 지금 3학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반드시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계속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문제 제기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 제기는 이제 네 분 교수님께서 동의 말씀하셨듯이 대학의 몰락의 위기는 경쟁과 그리고 다양성의 상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우리 학교에 정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의 도입입니다. 어떤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학생들 내에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상대평가는 결국 제가 겨울 동안 뭔가 르네시라르적으로 봐도 사탄들이며 이 학교를 종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수님들의 생각과 또 나중에 기회가 되는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한 가지 제안은 저는 그래서 이 대학이 참 대학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인문 고전 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인문 또는 사회과 전공하는 학생들과 또 이공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 학생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지금 교수님들도 모셔서 이 콜로퀴움을 저는 학생들이 한번 발제를 하는 콜로퀴움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각 전공에서 각 전공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심화된 전공 교육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전공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서로 내놓음으로써 그 대학 다양성의 증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학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전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콜로퀴움을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대학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건전한 또는 생산적인 토론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함부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함부로 제안을 주셔서 혹시 그 성사가 된다면 제가 우리 부문관찰연구소의 학교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힘 나가는 데까지 서포트하는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면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 자, 또 질문이거나 제안이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문화학부 10학번 신정명입니다. 좀 전에 진이 형이 이제 경쟁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2년째 한동대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한동대는 하나님이 대학이라기보다는 한화님이 대학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에이스 사업이라는지 모르겠지만 경쟁 구도로 점점 만드는 상대평가 도입되면서 저 역시도 이제 제 에이스를 해야되면 하루 30분을 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는 학점별로 이제 등록금까지 차등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완전히 경쟁과 돈이 결합돼서 인간을 완전히 수혜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런 경쟁 물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물질 속에서 거기 휩쓸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빼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수면에 보려고 하면은 근데 휩쓸려버리는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 와서 배워야 한다는 것,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답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정답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정답이라 생각되던 그것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식보다는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도 이 경쟁과 동의 구조에 묻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합리성 유혹들이 있는데 이 합리성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있는데 또 다른 비합리성을 불러온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인식해야 된다는 먼저 이 유혹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유혹을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그 앞에서 딱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수많은 이웃들 앞에서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것까지 생각해봤을 때 좀 막막한 기분이 들고 좀 궁금해지기가 됐거든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말을 하고 좀 예, 저 지금 방금 말한데 조금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이라고 부르는 게 대학을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얘기했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이 결국은 경쟁이라는 것 속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경쟁이라는 무엇인가? 이제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경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외되지 않겠다는 욕구 혹은 드러나겠다는 욕구를 아주 천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경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그냥 홀딱 꺾고 그냥 날 봐주소 하고 이제 하는 놀이예요. 그게 그 놀이가 이제 경쟁이라는 것인데 대학의 상대평가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의 상대평가라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대학의 책임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학 자체가.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 대학은 학점이 너무 인플레되어 있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안 들을 방법으로 하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인 방식으로 그걸 다뤄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왜 철학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으로 다루는 상대평가 안 해야죠,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심지어 평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대평가 문제는 내가 보기엔 그 정책적인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경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경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한 경쟁이 없을 수 없는데요. 경쟁의 컨텐츠의 문제예요. 경쟁에 뭐를 경쟁하느냐는 거죠. 이제 뭐를 이를테면 돈 많기 경쟁을 하느냐, 키 크기 경쟁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얼굴 잘서 생긴 이 경쟁 뭐든 안 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학이 무엇으로 경쟁하느냐는 거죠. 대학이 지금 그 아이들의 취업률로 또는 그 아이들의 무슨 그 초봉 연봉으로 뭐 이렇게 경쟁할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죠. 그래서 경쟁의 콘텐츠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쟁의 콘텐츠를 바꿔서 우리가 자꾸 그런 활동, 난 그런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보다가 더 무슨 어떤 이런 훌륭한 일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속상해. 아씨, 난 저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래 또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냐면 개인적인 일인데 원래 내가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위생적으로 아이를 버릴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실패했어요. 아직은 못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미혼모도 아기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실제로 버리는 일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만 가지고도 낙태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영아 유기는 거의 없어지고, 그죠? 일단 낙태를 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면 낙태를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대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낙태를 적게 하고 실제로 낳으면 거의 다 가족 내지 친지들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럼 실제로 거기 갖다 버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막 계획을 다 했어요. 준비를 하고 막 영국에도 알아보고 막 북유럽에 그런 거 많아요. 알아보고 어떤 사람 갔다 오는 사람한테 자료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신문에 나왔어. 서울역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 했대. 천사의 손길 아기 바구니 그런 게 신문 이만하게 나오더라고. 배가 아팠어요. 난 이게 일종의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문학적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 경쟁의 콘텐츠를 바꾸는 거죠. 경쟁의 콘텐츠를. 예를 인문적 고민을 나는 사실은 나 그런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름만 알았지 사실 별로 몰랐는데 손한철 교수가 답을 내놔버리고 막 속이 상하는. 그래서 늘 머리가 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학이 해야 될 경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좀 한동대는 좀 그런 경쟁이 좀 일어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짧게. 저는 제가 안신년 갔다 왔더니 우리 학점을 상대평가로 해야 된다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박진아 선생처럼 이유를 몇 가지 제대로 해볼게요. 그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까 우리 자체에서 경쟁하는 익숙해지면 결국 사회랑 똑같아져요. 그럼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자꾸 나은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과의 학문의 특성상 이 논리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 논리는 한번 남을 교육시키는 걸 통해서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스타트업도 하지 않아요. 그럼 교육이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왔더니 모 교수님이 올해부터는 상대평가 한다고 해서 그건 내 교육 차량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안 한다. 내 강의니까 내가 상대평가를 그래서 나는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거든요. 학교의 룰이 아니고 하나의 가이드라인 그걸 따라가서 좋겠다. 이거예요. 그건 아마 교수님들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이라는 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정책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그런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냐 우리가 나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상대평가가 에이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리면 되지. 그죠? 제가 1분만 어떻게 경쟁을 해하느냐 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그 가치를 뛰어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쟁함으로써 더 차원 높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위해서 공부하면 성적이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대학, 그런 걸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학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